네, 그럼 이어서 기조발전 1번으로 대진대학교 교양학부 박영민 교수님의 발표를 들을 텐데요. 제목은 평화경제특구와 발전기회 특구는 포천 퀀텀 리프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단상으로 박영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대진대학교 박영민입니다. 오늘 폭염경보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을 보고 포천시의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포천의 힘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온 제목은 평화경제특구와 발전기회특구는 포천 퀀텀 리프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퀀텀 립 아마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도 꽤 있을 텐데요. 이 대나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대나무가 잘 자라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확장, 단번에 도약을 한다는 뜻이 바로 퀀텀 립. 퀀텀이라고 하면 이제 확 발전하는 확이라는 뜻이고, 립은 어떤 도약 이런 의미니까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 위기의 시대 포천이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이 되게 정치적 언어 또는 정치적 단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학자가 나와서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정말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포천이 갖고 있는 위기는 세 가지로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공동체를 살면서 우리가 세 가지 영역을 떠나갈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것을 세 가지 간이라는 한자어로 생각하는데, 이건 공간이라고 하는 영역을 떠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시간이라고 하는 조건, 그리고 우리가 가운데서 공간과 시간은 하에도 조건을 이루고 있고, 거기 인간의 행위, 그래서 권력적이든 행위든 아니면 행정행위든 문화행위든 인간이 하는 행위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건데요. 그런 인간 공동체의 세 가지 위기가 특히 우리 포천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인류 공동체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오늘 폭염경보가 내렸듯이 2015년 이후에 지구는 정말로 큰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이 큰 걱정은 현실화된 위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상이 더 올라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벌써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60도가 넘는 그런 온도가 지표면 온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최종적으로 살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기온은 60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그 온도를 넘어섰죠. 자, 우리는 과연 이런 1.5도로 규정하는 그 상한선을 지킬 수 있는가? 세계 기상기구는 이것도 5년 내에 깨질 거라고 우리 포천 이 기후 이상기후 부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경제적 손실도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우리 포천시 위기, 자 중첩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인구 소멸입니다. 앞서 신봉균 전 차관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인구 위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만, 우리가 2003년도에 포천시가 시승격이 될 때 이 인구가 15만 240명입니다. 지금 그런데 20년이 딱 흐른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14만 6,700명 정도 이게 감소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 인구 감소가 우하향하고 있다는 것이 추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포천은 지난 70년, 그러니까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중첩 규제, 과잉 규제, 경성 규제, 이것이 발전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성 규제라고 한다는 뭐냐면, 전에 한번 제가 경기도의 경기연구원에 가서 대화를 하던 중에 이 규제의 문제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 규제 개수가 개수를 놓고 볼 때 경기도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포천시 규제 개수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규제 개수는 남쪽이 더 많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포천은 경성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규제의 개수가 아니라 두께로 봐야 되고
또 이것이 갖고 있는 뭐랄까 강도로 봐야 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도 하나로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 상수원 규제, 개발 제한 규제 등등 이런 것들이 포천시에 몇 개 되지도 않은 규제들이 굉장히 큰 정책 요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시기적으로도 60, 70년대 어땠습니까? 국가보를 이후로 우리 포천은 성장 거점에서 제외됐고요. 또 80년대, 90년대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 때문에 이 규제가 또 강하게 또 시작되면서 강하게 억제되었고요. 발전을. 2000년대는 환경 상태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로서 포천은 또 제외되는 이런 상황을 낳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저는 우리가 세 번째 포천에 사실은 갖고 있는 조건의 한계 또는 위기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포천 퀘스천, 즉 포천의 문제 또는 포천의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고심하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생각을 했는데 위기의 대응,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위기의 대응뿐만 아니라 규제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퀀텀 리프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비약적 발전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 기회가 온 거거든요. 이게 평화경제특구와 발전기획특구는 이 중요한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오는 12월 14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평화경제특구법인데요. 원래 법인은 좀 굉장히 길어요. 평화경제특별계획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이 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과연 지정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것이 우리에게 가지겠죠. 이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일단 되고 있습니다만 이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이랄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파생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을 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대상지역이 제대로 되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인접지역이라고 법에서는 명시해요. 북한 인접지역은 이제 군사정전협정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대상지역인데요. 이게 시행령으로 규정될 때 우리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소 이제 조금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들어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전략을 짜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소외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구로 지정돼야 된다. 이런 정도의 논리가 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구상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 그동안 구제받아 왔으니까 피해왔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정도가 되지 않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남측공단입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측공단은 조성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되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왜 경제특구를 여기에 조성을 해야 되는지 하는 입법 취지를 살펴서 우리의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걸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농구에만으로 돌아가고 농구가 기웃하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음에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우리는 그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포천이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돼야 될 어떤 방위성과 전략을 만들어야 돼요. 또 기회발전특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요. 7월 7일 이게 시행이 됐는데요. 이게 과거에 이제 두 가지 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이게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도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건데 이 입법 취지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건데요. 실제 보면은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느냐 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최근의 인구 감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인구 감소 추세를 우리는 연구를 해서 인구 감소 추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논리를 이제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기회의 요소, 퀀텀 특구를 향한 퀀텀 리프를 향한 두 가지 특구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저는 기회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두 번째, 포천이지는 어떤 조건을 극대화하는 건데 조금 전 시보균 차관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말은 쉽습니다.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동안 2010도 거버넌스를 잘 작동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해 봐야 되는 거죠.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다시 정비해서 정책으로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정치 행위와 인간의 행위에 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의 연계 전략을 동시에 모색을 해야 된다. 따로따로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저도 최근에 아까 세 가지 위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전략을 우리가 잘 짜야 되는데 정부도 그렇지만은 SDGs라고 하는 최근에 그 지속가능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유엔의 목표가 있고 국가도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과연 여기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17개 목표 169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필요한 것을 하나에 몇 개 추려서 넥서스로 구성해보자. 평화경제특구 같은 경우는 가령 북한은 이 VNR이라고 하는데요. 자발적 국가 검토라고 하는데 유엔에 북한이 거의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보고서를 내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포천에 협력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국제사회와 글로벌 협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UCLG라고 세계지방정부연합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24만 개 기초자치단체가 다 가입되어 있어요. 포천시에 가입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 8개 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경기북부에서 고양시 하나입니다. 아니 경기북부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한 단체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 나가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천이 글로벌 시각과 인식을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SDGs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5월에 성평등들을 오늘 뭐 여성의 말에 사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름만 하죠. 그러니까 포천은 저기에 철원과 서울과의 중간에 끼어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런데요, 이제 그 찐빵은 일본말입니다. 안고가 맛있다는데 안고가 아니라 탁소라고 하는 식민말인데요. 이 사실은 포천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이 탁소처럼 찐빵 탁소처럼 이 굉장히 의미 있는 V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이 같이 힘을 오늘처럼 합치면 반드시 포천의 우상향 곡선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발표를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는 토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민 대진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께서 평화경제특구와 발전기회특구는 포천의 퀀텀 리프의 동력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열정적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